스타트업 창업을 하실 분들, 스타트업 창업을 하시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컨택센터의 서비스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성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솔 인티큐브 이종원 수석님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바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솔 인티큐브 서비스 개발팀의 이종원 수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클라우드 컨택센터 서비스 기술 및 활용 효과란 주제를 가지고 약 30분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앞에 분들이 참 짧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눈치 없이 좀 자료를 많이 가져와서 중요한 자료 위주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클라우드 컨택센터 서비스, 스타트업 사용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콜센터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안내 멘트가 나오고 상담사 연결을 선택하고 잠시 기다리면 상담사와 연결돼서 용건을 말씀하시고, 이런 콜센터의 정의는 기업이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 안내, 고객 문의, 불만 접수 처리 등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된 온오프상의 채널을 말합니다. 이런 콜센터는 고객과 고객 접점으로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멘트 오브 트루스, 컨택 구간과 그다음에 고객 정보와 기타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고객 만족 실현을 하고 효율적 전략 수립 등을 이루는 유틸라이즈 구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채널을 통해 고객과 통화를 담당하는 콜 프로세스, 그리고 들어온 고객 전화번호나 혹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루고 콜 라우팅, 그 다음에 상담원 연결, 기타 등등을 다룰 수 있는 CTI 프로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화면에 표출을 하고 전화 받기, 끊기, 그리고 호전환 등의 콜 관련한 기능을 이룰 수 있으며 관리자들이 통계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유저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의 발전 추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980년대 이후로 교환기의 분배 기능과 ALS 안내 등을 이용해서 구현한 1세대 콜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 2000년대 초반까지 CTI 및 CRM 기능을 도입해서 2세대 CTI 콜센터 세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IP 기반의 통합적 IP 컨택센터를 구축해서 현재까지 IP 컨택센터를 구축한 걸 보통 제3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현재는 클라우드 기반의 옴니채널을 구현한 4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IP 컨택센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IP 컨택센터란 IP 기반으로 음성, 웹, 이메일, VoIP, 채팅 등 가능한 고객의 모든 채널 접점을 IP 기반으로 구현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IP 기반으로 구현함으로써 경제성을 구현할 수도 있고 이후로 모든 채널들의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컨택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컨택센터는 이제 앞에서 눈치채셨겠지만 기존의 콜센터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상담원과 고객이 일반 전화는 물론 인터넷 전화, 이메일, 채팅, 소셜미디어,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 문의사항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의 고객 접점 센터를 말하게 됩니다. 기존 콜센터가 전화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컨택센터는 이메일, 채팅, 소셜미디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택센터 구축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채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통로로서 기존의 음성뿐만 아니라 이메일, 채팅, 문자, 카카오톡,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양한 채널들을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해주는 인프라입니다. 각종 채널로 들어온 컨택들을 통합하여 수집, 대기, 분배, 통지, 그리고 이력 및 통계 데이터 등등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채널 연결과 안정성,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화면으로서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채널들이 모두 통합되어 처리되는 곳이고 현황 및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 곳입니다. 이 다양한 채널들이 하나로 통합된 화면을 통해서 종합된 어떤 고객 이력 및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컨택센터에 있어서 현재 중요한 용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옴니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니채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엘모 기업에서는 이제 옴니라고 하는 용어로 광고도 얼마 전에 내보냈었습니다. 이 옴니는 모두라고 하는 의미이고 채널은 이제 고객과의 접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용 가능한 온 오프라인의 모든 쇼핑 채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채널들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중심으로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끊기지 않는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옴니채널이라고 합니다. 고객 중심으로 모든 채널을 통합하고 연결하여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고객 경험 강화 및 판매를 증대시키는 채널 전략이 되겠습니다. 옴니채널을 달리 말하면 멀티채널에 진화된 형태로 모든 이용 가능한 채널을 통하여 고객 경험을 끊기지 않고 집중하는 것, 이것을 옴니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싱글채널, 멀티채널, 크로스채널, 옴니채널, 참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싱글채널은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만 고객 대응이 가능한 것이고 멀티채널은 여러 개의 채널들을 통해 고객 대응이 가능하지만 각 채널들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크로스채널은 각 채널들 간에 이제 연계가 되어 고객 대응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옴니채널은 고객 주위의 모든 채널이 통합이 돼서 고객 위주의 대응이 가능한 것을 옴니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멀티채널과 옴니채널의 그 비교를 간단히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멀티채널은 기업 주체가 돼서 독립적 운영을 하고 채널들이 분리가 되어 있으며 채널 운영 효율성 및 수익성을 높이는 게 전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옴니채널은 고객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각 채널들이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고객 경험 강화를 하는 전략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옴니채널은 결국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전략이 목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용어로서 CX, 고객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줄여서 이제 CX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옴니 채널이 결국은 이제 CX, 고객 경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발전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기업과 고객이 관계를 맺어감에 따라 고객이 체험하는 모든 경험의 총체를 고객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기업이나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온라인 검색을 시작하고 구매,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구매 여정 전반에 걸쳐서 매 순간순간 체험한 경험의 합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고객에게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게 최근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그 부문에 있어서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고요. 단편적으로 기술 제품, 마케팅, 일부분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접근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CX를 향상시키려면 현대기업에 있어서 컨택센터는 고객과의 교류를 위한 중요한 접점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구매 여정의 첫 시점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직접적이고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택센터는 고객의 구매 여정이 전 과정에 걸쳐 고객 접점에 위치해 있으며 그만큼 고객 경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큽니다. 하나의 컨택센터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고객의 문의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면 고객 경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 커스터머 저니, 고객 여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최초의 시작은 고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청에 대해 응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객을 미리 인지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사용하는 다양한 채널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고객이 왜 기업에 컨택하는지 한 맥락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런 고객 여정들을 관리를 해서 선제적 고객 경험 센터로 혁신이 필요합니다. 고객 여정 지도는 이런 고객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가장 좋은 툴 중 하나로 고객이 제품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 요소들을 고객 경험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만드는 시각적인 도구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사진이 고객 여정의 간단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고객 여정 지도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고객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CX의 시작은 결국 고객 경험을 이해한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옴니채널은 온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 간의 일체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완성이 되고 그 연결성은 고객이 기업에 도달하는 여정 내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객 여정에 대한 간단한 이해입니다. 고객이 인식, 고려, 구매, 그리고 유지, 그리고 마지막에 옹호를 하게 되는 단계를 고객 여정을 통해 간단히 표현을 하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채널들을 표시했습니다. 컨택센터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객 여정의 이해입니다. 왼쪽은 고객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축으로 세웠고 위쪽에는 고객이 구매하기까지의 단계를 축으로 표현한 화면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고객 여정을 보면 고객이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사치품이라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객이 구매를 원하지만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해서 이런 복잡한 고객 여정이 생겼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만약에 후자라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여정의 목표는 결국 오른쪽에 고객 여정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이 복잡했던 고객 여정을 오른쪽과 같이 단순하게 만듦으로써 고객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쉽고 빠르게 구매를 하고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함으로써 좋은 경험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고객 여정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CCaaS,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컨택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aaS, 컨택센터 애저 서비스. 아마 IaaS, PaaS, SaaS 등의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CCaaS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서비스로서 컨택센터의 기능을 제공하는, 최근에는 이제 모든 서비스들이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컨택센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택센터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CaaS의 특징은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 경험 솔루션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감소되고 기술 구현 및 운영이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춘 컨택센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 전체에서 고객 경험 향상을 통해 상담사와 직원이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첩성을 갖춘 모델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객이 제품 평가하고 개발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솔루션들을 신속하게 출시가 가능하고 옴니채널이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채널에 대한 통합 트래픽 관리 및 리포팅, 평가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AI 기능 등의 최신 기능을 구현하기에도 적합하고 다양한 채널과 고객을 연결시킬 때 효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개선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거나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신속히 추가하거나 혹은 계절적 요인이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유연한 확장이 가능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CCaaS의 구성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콜센터의 구성과 매우 흡사한데요. 다른 점은 콜센터나 컨택센터의 구성과 다르게 앞서 말씀드린 민첩성, 유연성, 확장성을 갖추기 위해서 클라우드 내에 솔루션의 구성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루션의 구성들을 통해서 안정적 서비스, 최신 기술의 유연성, 쉽고 빠른 확장성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CCaaS의 장점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제성, 초기 투자 비용은 감소하고 기술 구현 운영은 더욱 단순화됩니다. 민첩성,
구축 기간이 매우 적게 들고 기능성, 대규모 컨택 센터 기능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연성, 규모의 조절이 매우 유연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축하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경제성, 맞춤형 서비스 플랜으로 필수 기능만 도입하거나 혹은 최신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고객의 선호 채널을 빠르게 추가하거나 연동할 수 있고 안정성, 고객이 다운타임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 품질 보장, 대형 컨택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품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경험과 서비스 만족도의 향상을 지원합니다. AI, 머신러닝과 같은 최신 기술이 신속히 도입이 될 수가 있으며 인프라 운영 등의 역량을 소비하지 않고 서비스 기능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CCaaS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나한테 맞는 경제적인 서비스 플랜을 통해 최신 상담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채널 고객 접점 확대를 통해 고객 경험 최적화를 하여 고객 경험과 서비스 만족도의 향상을 보장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옴니채널 플랫폼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스트 앤 설리반에서 일전에 이제 조사한 보고서의 내용인데 CCaaS를 구축함으로써 컨택센터 구축과 운영 및 유지 보수에 관련된 비용을 구축형과 비교하여 최대 4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구축 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감 효과는 점점 커지게 된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CCaaS를 구현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최신 기술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멀티 테넌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버 위에 하나의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를 여러 사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의미합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같이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용자 간의 독립성입니다. 각 사용자가 서로 간섭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각 사용자가 독립된 환경에서 따로따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느낄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멀티 테넌시가 구현이 됨으로써 클라우드가 서비스로서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작고 독립적으로 배포가 가능한 서비스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개발에 있어서 핫한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기존 전통의 모놀리식 하나의 어떤 구현으로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하는 모놀리식에 비해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각의 기능들이 나뉘어서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확장성이 좋으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MSA와 모놀리식 아키텍처의 비교를 간단하게 표로 구현을 했는데요. 이 항목들 중에 배치, 유지관리 기능, 보건성, 그리고 확장성 이 내용들이 CCaaS의 장점에 적합한 항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술로는 웹 RTC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RTC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어떤 플러그인 없이 음성, 화상, 데이터 교환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는 어떤 통화를 하려면 전화기나 이런 기타 하드웨어가 필요했는데 이 웹 RTC를 이용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소프트폰 이런 모든 것들을 웹으로 통합하여 통합 접점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웹 RTC는 피어2피어 통신이 기반이기 때문에 다장한 통신을 하게 되면 복잡한 구성을 갖게 됐는데요. MCU나 SFU 같은 중앙 처리 장치들을 이용하여 구현을 합니다. MCU는 중앙 처리 장치가 부하를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SFU는 클라이언트와 중앙 처리 장치가 같이 부담을 나누어서 지고 가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웹 RTC를 이용한 화상통신이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딥러닝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특히 최근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괄목상대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AI는 점점 더 인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AI의 기능을 이용해서 컨택센터, CCaaS에서 쓰고 있는 기능은 챗봇, 음성봇, 그리고 버추얼 어시스턴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챗봇은 텍스트를 이용하여 고객의 언어를 이해를 하고 그에 알맞은 응답을 돌려주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말씀드립니다. 화면상에 이제 챗봇의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고객이 채팅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자연어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그 해석을 해서 그 내용에 맞는 답변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음성 보급은 채팅은 텍스트로다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음성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챗봇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STT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텍스트로 변환한 후 그 텍스트를 인식하고 해당하는 답변을 찾아내서 다시 그 답변을 TTS라는 기능을 통해 음성으로 답변을 들려드립니다. 이런 챗봇과 음성봇은 UX상에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화면상에 이제 UX의 간단한 플로우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두 봇의 큰 차이점은 음성봇 같은 경우 응답사항 재화 확인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성봇이 인식해서 답변을 찾아서 돌려보낸 후에 그것이 맞는지 재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음성 인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오인식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잘못하다가는 이제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목소리, 음성으로 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음성봇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 최근에는 음성봇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챗봇과 음성봇이 상담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상 상담원과 같은 역할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버추얼 어시스트는 상담원을 도와 효율을 높여주는 가상 비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이 상담원과 연결이 되어 들어오면 이 버추얼 어시스턴트가 고객에 관련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예상이 되는 어떤 질문이나 응답들을 화면에 보여줄 수도 있고 고객 상담 프로세스 중에 다음 프로세스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대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전문가의 응답과 같이 어떤 그 KMS 내의 지식을 찾아내어 전문가의 응답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그 상담사가 전문가, 엑스퍼트와 같은 효율을 보일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AICC, 인공지능 컨택센터에서는 그 단순한 업무는 챗봇이랑 음성봇과 같은 AI한테 맡기고 고도의 업무는 인간한테 맡기되 버추얼 어시스턴트를 이용하여 보조를 시켜 엑스퍼트, 전문가와 같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CCaaS에 필요한 혹은 최근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런 CCaaS가 필요한 고객 대상은 어떤 고객들이 있을까요? 컨택센터의 초기 투자 비용을 고민하는 기업, 쉽고 빠르게 컨택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지속적인 컨택센터 시스템 투자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 컨택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사용 중인 CRM 시스템을 컨택센터와 쉽게 통합하고자 하는 기업, 현재 상담사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기업 등등 많은 그 고객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말씀드린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란 화면상에 이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기성의 틀에 벗어나 뭔가 시도를 통해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신생기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작업을 조달하기 이전의 기업, 심지어는 새로운 시장과 가치 네트워크를 창조하는 혁신으로 기존의 시장과 가치 네트워크를 교란하고 기존의 시장 참여자를 대처하는 기업, 이런 각자 자기만의 스타트업이라고는 어떤 정의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어쨌든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점점 서비스를 늘려가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타트업도 결국은 고객 경험을 통해 성장을 해야 합니다. 기존 상품 서비스에 더해서 매일 새롭게 출시되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며 모든 고객 접점에서의 고객 경험을 통해 고객이 그러한 차별화된 가치를 사주어야만 고객 성장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X는 누구나 해야 하고 누구나 다 개선하기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CX에 투자한 회사들의 59%가 매출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CX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켜야 성장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이 실제 저희 C카스 혹은 다른 C카스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스타트업 A사는 처음에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업의 직원들이 직접 고객 응대를 했었는데요. 서비스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이제 콜센터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서비스 운영 중이라 빠른 시간 내 구축이 필요했고 초기 투자 비용의 제한으로 구축 비용이 부담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니까요. 컨택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식 또한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C카스를 도입해서 결국 서비스사 컨설팅과 함께 빠른 컨택센터를 구축하였고 서브스크립션 이용으로 구축 비용 부담 해소 및 TCO를 향상을 시켰고 그리고 C카스 이용으로 운영에 대한 부담 또한 축소시켰습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 B사는 실험적인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 6개월 이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을 위해 고객 응대가 필요했고 컨택센터를 필요했는데 그것을 위해 구축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C카스 서비스를 도입해서 6개월 동안만 구독을 먼저 신청을 하였고 필요한 기간만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빠른 구축이 가능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 C사는 사내 구축형 컨택센터를 운영 중인데 기존에 이제 비용 때문에 중소기업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제 서비스 확장을 해야 되고 변화된 고객 니즈에 따라 개발이 필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솔루션이 한계가 있고 개발을 하자니 비용이 들어가고 감가상각을 생각하니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C카스의 옴니채널 서비스로 이동을 하였고 검증된 C카스 이용으로 시스템 안정성 및 운영에 대한 고민을 축소시켰습니다. 다른 스타트업 D사는 이제 사실 기존의 여러 가지 채널들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성도 하고 있었고 문자도 보내고 있었고 카카오톡 채널도 하고 있었고 알림톡 문자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채널들을 다 각자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남아서 그 모든 이력들을 통합시켜서 옮기는 일일 수작업이 매우 과다하였습니다. C카스의 옴니채널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로는 웹 기반의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고객 응대 이력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었고 다양한 보고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통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평소 응대량이 3석이면 충분했는데 유독 12월 달만 되면 문의 전화 및 관련 전화가 폭증을 해서 3.5배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그 기간만 사용하고 하자고 시스템 증설이 곤란한 상황이라 그 기간 동안만 C카스 서비스를 증설하여서 사용하고 12월이 지나서는 다시 해지함으로써 그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스타트업 F사는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신규 솔루션을 도입하고 구축을 진행 중인데 아직 구축 기간이 남았는데 기존 솔루션에 라이선스 문제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만 C카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C카스의 서비스의 기능들을 조합해서 기존 서비스와 최대한 유사하게 사용한 후 기간 만료되었을 때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새 센터로 무난히 이동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지사가 필요한 스타트업 지사는 일본의 컨택센터를 따로 구축한다는 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서 시카스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똑같은 환경을 일본에도 똑같이 구축을 하였습니다. 언택트이 코로나19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슷한 문제를 많이들 겪고 있는데요. 임신, 육아 등의 문제 이유로 인해 재택근무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필요성이 증대되었는데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관련 솔루션 설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VPN, VDI, 기타 네트워크 등 솔루션 설치를 상담사가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스 서비스를 도입해서 쉽게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였고 퍼블릭망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한 보안 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사실은 이제 미래에 올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 회사 내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 이제 AI를 활용한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 하는 고객사를 위해서 챗봇 기능을 이용해 채팅과 카카오톡은 단순한 업무로 자동 응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음성봇을 이용해 음성 쪽에 그 일반적인 문의를 응대를 시킵니다. 그리고 버추얼 어시스턴트 기능을 이용해서 상담사는 고도화된 업무만 진행을 하고 엑스퍼트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응대만 진행을 함으로써 전체 컨택센터에 대한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얘기를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카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컨택센터 서비스로서 민첩성, 안정성, 유연성, 확장성, 경제성을 갖추고 있고 최신 기술 연동에 최적입니다.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감소되고 기술 구현 및 운영이 단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옴니채널을 구현해서 최상의 CX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스타트업은 시카스를 이용하여 고효율의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